안녕하세요. 애수생 만세! 와우! 반갑습니다. 야,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예, 학교 밖 담임 학담입니다. 강남 엠플러스의 앰플입니다. 와우. 아, 6편 끝났어요, 이제.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끝날 뻔했어. 엔진 났었어요, 사실 저희. 마이크를 안 찼네. 아, 그래도 짧게 뭐 하고 금방 알아서 나이가 닿았습니다. 아, 네. 방송진행 하겠습니다. 네. 자,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학생 학부모님들은 아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난 방송을 후에 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죠? 그리고 1등급 자신 있죠? 다 맞았을 것 같습니다. 아, 좋은 점수 나왔어야 되는데. 네. 저희 네. 1편, 2편을 보신 시청자분 계신다면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못 보신 학부모님들은 구평을 위해서라도 예.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가채점 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나왔죠? 모의고사를 보고 네. 어느 정도 나왔을 겁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얘기해 드리자면 수학이죠, 수학. 예. 모의고사가 6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평수. 구평도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실수를 했다, 뭘 뭐 좀 틀렸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뭐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찾아서 이제 분석하고 예. 다시는 이제 실수를 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가채점 이제 등급이 나왔으니까 물론 1등급이면 제일 좋죠. 예, 예. 제일 좋은데 그래도 예. 어쨌든 뭐 9등급까지니까. 근데 여기서 1, 2, 9등급 중에서 가장 많은 등급의 학생 수가 4, 5죠. 4, 5등. 예, 4, 예. 5죠. 4등, 뭐 4등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가채점 했더니 4등급이야. 그러면 딱 이빨 깎 깨물고 내가 국무회는 무조건 내가 다시 한번 1등급까지 가겠다. 예. 야, 그러려면 지금 가채점 4등급 학생들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공부하면 네. 분명히 오를 수 있습니다. 예. 저희 엠플러스님입니다. 네. 진짜? 엠플러스님이 네.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 많았고요. 지금서부터 이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뭐 시험 성적이 못 미쳤다, 실수했다 이렇게 해서 방황할 때가 아니에요. 예, 예. 지금부터 이제 어떤 학생이 성공하냐? 감정을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이제 훈련을 하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성공합니다. 그쵸? 예. 반대로 지금 1등급이시라고 너무 이게 취해 계시면 안 돼. 그래도 안 돼. 맞아. 맞아. 예. 그러면 폭망의 지름길이에요. 예. 아직 전범위가 아니잖아요. 아, 수학은. 전범이 아니에요. 일부죠. 일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그건 네. 그 결과의 메시지는 그렇지만 받아들이셔야 돼요. 감정은 내려놓고 메시지는 받아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뭐가 부족하다, 뭐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예. 받아들이셔야 돼요. 예.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변화를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한테 고생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세요. 예. 그리고 이제 더 노력합시다. 예. 이렇게 짤막하게 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엠플러스님이 그 1등급 학생들에 대해서 이제 좀 긴장하셔야 되는 게 취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막 저기 맞아요. 1등급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6월, 9월 수학 1일 나왔는데 예, 예. 수능에서 수학 3 나오는 그런 학생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수학은요 전범위가 아닙니다. 네. 예. 아직 9월에야 돼야 예. 전범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뭐 재수하는 학생들은 뭐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또 이번에는 또 절대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절대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 수학 등급별로 네.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1등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좋은 네. 정보를 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4등급부터 네, 시작할까요? 4등급부터. 아, 그럴까요? 예. 예. 자, 이제 4등급 본인이 받으셨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개념은 본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기초 문제는 좀 풀 수 있는데 네. 이제 문제로 이렇게 적용하는 파트에서 4점짜리 문제는 아직은 좀 힘에 겨운 그런 등급이 4등급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냐는 거죠. 예, 예. 제가 그때도 말했지만 연습보다 더 빡세게 훈련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훈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훈련하는 게 좋냐? 저는 두 가지를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2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3점짜리를 가지고 네. 더 쉽고 더 완벽하게 분석을 그치. 해서 본인이 갖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4점짜리 노리는데 2, 3점짜리 놓치면 뭐예요? 예. 네. 험한 그 4점짜리 그거 하겠다고 막 그냥 네. 덤벼 들어갔고 예, 예. 그 시간 다 뺏기니 맞아요. 확실하게 2점짜리, 3점짜리는 확실하게 내 거로 만들어라. 맞습니다. 예. 완벽하게. 네. 수학은 자신감이거든요. 네. 2, 3점짜리를 내가 시간을 줄여서 네. 자신감 있게 분석해서 자기 걸 갖고 있잖아요. 네. 정답 분석을 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4점짜리 풀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근데 시간만 버는 게 아니고 4점짜리가 조건이 2, 3점짜리에 비해서 조금 더 여러 개가 들어가요. 수학의 조건을.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조각조각들을 알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2, 3점짜리를 완벽하게 정답 분석해라. 요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4점짜리 훈련을 안 해서는 안 되고, 4점짜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는 훈련을 할 때, 내가 여기 써 있는 요거의 말은 해석을 해봤더니 수학에서 이런 뜻이구나. 수학에서 이런 조건은 이런 뜻이구나. 이거를 좀 분석적으로 4점짜리를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들어가야 되는 단계가 4등급이에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저는 되게 이제 수학은 이제 보통 이제 재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이나 공부하는 뭐냐면 이제 패턴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는데 굉장히 저는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거는 수학 학생들은 문항 분석에 대한 부분. 모의고사를 재수생 같은 경우 매주 거의 학원들에서 주말마다 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이 그러니까 문항 분석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왜 문항 분석을 하냐면 계속 틀리는 부분은 계속 틀리는 맞아요. 영역이 나옵니다. 예. 수원이든 수투든 간에 계속 틀리는 부분은 틀리는. 근데 학생들의 심리가 참 되게 특이한 게 내가 그 단어 내가 할 거야. 근데 자기가 펜으로 풀고 있는 거는 자기가 자신 있고 잘 풀리는 단어만 공부하고. 맞습니다. 맞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아는 것만. 편식을 하죠. 내 머릿속에는 기다려. 내가 너 사인 코사인 기다려. 내가 요거 먼저 풀고. 근데 자꾸 그게 피하게 돼 있어요. 피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대시해야 되는데 이럴 때 본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대시하지 못했을 때 주변에 코칭하는 매니저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계속 프레스를 줘야 돼요. 맞아요. 프레스를 줘서 그 아이가 하기 싫어도 정말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4점짜리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런 훈련이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애들 뭐 지금 이 자연계열 학생들 미적분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많이 할 거예요. 3학년 지금 1학기에. 그럼 수원 수투가 방치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꾸준히 그런 부분들을 모의고사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취약한 부분을 찾고 또 마찬가지, N수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취약한 부분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그걸 해결해야 돼요. 맞아요. 그거 해결 안 하면 등급 안 오릅니다. 맞습니다. 성적을 올리려면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는 게 맞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4등급 학생들, 대부분 4등급 학생들이 여기에 코스에 해당되죠. 맞습니다. 3등급은 조금 다르죠. 3등급은 이제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능숙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뭐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냐면 준킬러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 킬러에 대한 고민이 시작돼. 그 등급이 3등급이죠. 그러니까 이 등급은 명확하게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정말 몰라서 틀렸는지 실수했는지에 대해서 냉철함이 필요한 등급이거든요. 이 실수로 치부해버리면 등급이 못 올라가요. 근데 냉철하게 자기가 난 이 부분을 정말 내가 여기 부분을 이렇게 해서라도 몰랐구나. 이 모르는 거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등급이 3등급이에요. 왜냐면 양으로 올라갈 수 있는 등급은 이미 4등급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부터는 뭐냐 질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등급의 시작이 3등급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문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봐야 되는 등급의 시작이 3등급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애들 2등급, 1등급 올라가요.
그겁니다. 양의 접근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등급. 양이.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얘는 질입니다. 질. 네. 네. 그게 이제 3등급 해야 근데 될 또 겁니다. 그런데 3등급 애들이 1등급, 2등급 맞고 싶어서 진짜 양치기 하지 않습니까? 엄청 양치기 그거 진짜 지양해야겠네요. 절대 안 돼요. 네.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나 교육청에서는 그래도 좀 올라갈 수 있는데요. 수능에는 절대 안 돼요. 얘들 구분해야 됩니다. 왜냐면 사설이나 우리가 보는 교육청 문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좀 더 패턴 도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유형이 더 변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새로운 유형이 더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수능이죠. 그래서 이 등급을 조심해야 돼요. 질적인 접근을 무조건 이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질적인 접근은 본인이 그것도 사실 이제 본인이 혼자서 질적인 문제를 찾는 것도 어렵죠. 어렵고. 시도하더라도 어렵죠. 왜냐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솔루션을 한 가지, 솔루션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빨라.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하자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점검해 주냐는 거야. 그거는 전문가한테 다시 점검받아야죠.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전문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 친구들 많아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제 1, 2등급 학생들은 이제 조금 뭐 말씀하시겠지만 조금들이 문제인 거잖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는 성격, 습관 이런 거에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맞아요. 있어요. 막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학부모님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명확한 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도 지금 이제 성적표 나오면 또 엄마들도 이제 권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혼란 주지 말고 어쨌거나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해야 될 거 명확히 하자. 옛날에는 지금 수학님 옛날에는 지구과학이 마지노선이 언제냐면 이제 예를 들어 물리화학을 했어요. 맞아요. 물리화학을 했는데 옛날에 그랬어요. 2014학년도, 2015학년, 2016까지 물리화학을 했는데 등급이 안 나와. 화학 죽어도 안 나와. 마지노선이 육모까지였어요. 육모 때 지구과학을 바꾸면 된다. 맞습니다. 근데 요즘은 절대 안 됩니다. 요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애들이 사탐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데 어쨌든 수학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적 카드 확률 통계를 간다는 건 1차적으로 본인의 물론 지금 뭐 수학이 미적 확률 통계 많이 폐지가 됐지만 선택 지정에 이제 대학교 폐지가 됐지만 그래도 이제 정시까지 생각하신다면 올바른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수원수투 확실하게 낫지 않아요? 맞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입시적인 거하고 또 수학적인 거 접목시킨다고 하면 명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2등급 해야죠. 자, 2등급 친구들은 일단은 준 킬러 문제는 다 맞힐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킬러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외로 2등급 애들이 3점짜리를 한 쪽씩 놓쳐요. 왜 그러냐면 그래요? 킬러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과도하게 줄여. 그러니까 여기 지금 2등급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2등급이 4점짜리를 맞추려고 의외로 3점짜리 실수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2등급 아이들이 그 얘기 듣던 단순한 계산 실수가 있는 학생들이 2등급이에요. 단순 계산 실수. 근데 얘들은 정말 실수해요. 얘들은 몰라서 아까 전에 틀린 것 같아요. 얘들은 진짜 실수를 하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자기가 일단은 킬러 문제가 목표잖아요. 그럼 2, 3점짜리를 빨리 풀어야 되는 건 맞는데 평상시 훈련할 때 2, 3점짜리를 빠른데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봐요. 그럼 2, 3점짜리를 선생님 100분에서 몇 분 컷에 들어와야지 이게 좋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애들 많이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빠른 친구들은 보통 이제 20분, 25분 안에 다 풀죠. 20분에서 25분. 전 빠른 애들은 15분 안에 훈련까지 시키는 애도 있어요. 얘는 뭐냐면 얘는 사고형 친구가 아니고 계산형 친구다 보니까 킬러 문제를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사고형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유형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2, 3점짜리 더 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5분 컷에 들어오게 연습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보통 애들은 이제 20분에서 25분 쓰면 돼요. 그러면 사실 시간이 가장 쫓기는 등급이 2등급이에요. 2등급이요. 왜냐면 킬러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냐? 이 친구들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킬러 문제를 가지고 조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쪼개야 돼요. 쪼개갖고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붙여보고, 이 조건하고 이 조건 붙여보고,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바꿔보고, 그런 연습이 가장 많이 사실 필요한 게 이제 2등급이. 이제 2등급은 철저하게 킬러 문제를 완전히 진짜 해부 수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1등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2등급. 네. 근데 또 어머님도 잠깐 좀 그럼 2등급 이제 네, 2등급 가보겠습니다. 예. 2등급은 일단은 준 킬러는 어느 정도 다 해결할 수 있고 킬러 문제에 집중하는 등급이에요. 근데 2등급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킬러를 문제를 풀 시간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하게 2, 3점짜리를 되게 빨리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정말. 아이고. 얘네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실수를 하기 좋은 등급이 2등급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들었던 그 계산 실수를 해서 틀렸어요. 걔네들이 2등급 애들이 그런 쪽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아까 내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3등급이 많다. 그만큼 일치하는 거예요. 맞아요. 잘못하면요. 얘들 삐끗하면 얘들 3등급 나와요. 왜냐면 킬러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시간을 줄이니까요. 제가 또 많이 맞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2, 3점짜리를 몇 분 안에 풀어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20분 전후로 해갖고 사실 들어오면 2, 3점짜리 끝나면 문제 푸는데 무난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학생에 따라서 얘는 사고력 갖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정말 하나 다 계산해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시간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2, 3점짜리에서 줄여야 되기 때문에 보통 제가 뭐 빨리 들어오게 하는 애는 15분 컷에서 들어오죠. 왜냐면 킬러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얘들의 영원한 숙제가 이제 킬러를 어떻게 해결하냐잖아요. 킬러 문제를 얘들은 정말로 완전 분석해야 돼요. 조건들이 1번 조건, 2번 조건, 3번 조건, 그리고 이제 어느 조건이 어떻게 개념으로 연결됐고 어떤 개념을 끌어와야지 적용해야지 더 빨리 풀리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우리 이제 레옹님 말씀처럼 이게 작은 이런 게 필요한 등급입니다. 그러게요. 대단해. 어쨌든 2등급 학생들은 개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되어 있는데, 4점짜리 문제에 대한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2점, 3점을 후다닥! 거기다 보니까 계산 실수할 수 있다. 실수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계산 실수를 완벽하게 없애고, 2점, 3점짜리 맞추고, 이제 4점짜리 점수, 문제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이걸 쪼개서 완전 쪼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친구도 1등급 나오고 100점 나와요. 보통 애들 수학 잘하는 애들 뭐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계산 과정도 안 쓰고 머리를 그렇게 해서 뭐 끌적끌적해서 답 내는 애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대신에 내가 왜 그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내 생각 틀릴 수도 있으니까. 거기 일부분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따져보고 그다음 내 생각이 맞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친구들 이 등급 친구들이 제일 많이 훈련하는 것 중에 저희 하나는 뭐냐면 솔루션을 여러 개 뽑아보는 거야. 1번 솔루션 하나, 2번 솔루션 하나, 킬러 문제예요. 3번 솔루션 하나. 그래서 솔루션을 이 등급들이 3개 정도를 낼 수 있게 훈련되면 이 친구들 1등급이 나와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솔루션을 확인해 보려면 창의적이나 사고력을 푼다고 하더라도 내가 뭘 갖고 들어갔는지는 조금 기록을 해봐야죠. 그래야지 분석이 되니까. 그건 답은 나오네. 2등급 학생들은 일단 잦은 그 계산 실수를 최대한 없애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득점 4점짜리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 해결력을 가져야죠. 그런 걸 훈련시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1등급 받았는데 뭐
100점이죠. 100점을 가야죠. 100점이죠. 만점을 가야죠. 네, 100점입니다. 만점을 가야죠. 네. 1등급이라도 예. 만점은 아닌 것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등급 학생들이 만점을 가기 위해서는 네. 야, 이거는 정말 예전에 뭐 21, 29, 30 킬러 문항이 배치되어 있던 예. 갑자기 그런 게 떠오르는데 네.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그 파주 운정부 학생 전교 1등, 2등 얘네들이 딱 그러더라고. 30점 문제는 신의 영역이다. 30번 문제는 그거 많았었습니다. 신의 영역이다. 예. 우리는 못 푼다. 예. 근데 쟤는 풀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요즘이야 이제 그 정도 고난이 좀 난이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예.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죠. 그러면 이제 결국 그 1등급 학생들도 약간 좀 2등급과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러니까 1등급이지만 만점을 못 받는 이유도 있을 거고. 예. 여기서 한번 좀 예. 얘기를 해주세요. 철저하게 본인을 알아야 되는 등급이 1등급이에요. 본인을 알아야 네, 본인을 알아야 돼. 예. 본인이 어디에 강점이 있고 네. 어디 약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등급이 1등급이에요. 예. 그래야지 얘가 만점 나와요. 네, 왜냐면 본인의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 그거를 바꾸잖아요. 네, 그동안은 사실은 어떤 루틴대로 올라왔던 등급인데 이제 1등급이 되면 진짜 겸손해져야 돼. 예를 들어 첫 번째는 겸손해야지 만점 나와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제를 푸는 순서나 위치의 난이도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킬러 문제를 배제한다 막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죄송한데 좀 약간 말장난 같잖아요. 그죠? 킬러 문제가 어떻게 없어요. 변별력 있는 문제가 있어요. 변별력 있는 문제를 그동안 킬러 문제라 불러왔던 거잖아요. 이름을 변별력 있는 문제로 바꿨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상대 평가에서는 무조건 변별력 있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킬러 문제를 아니 만점을 맞기 위해서 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 관리. 왜냐면 자기가 약점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문제 푸는데 자기가 몇 분 이상이 남지 않으면 이제 멘탈이 흔들려 갖고 그 안에 문제 해결력을 못 갖는 거지. 발휘를 못 하는 거죠. 이런 등급 친구들이 1등급 애들이에요. 제가 물어봐요. 왜 만점을 안 받았니? 전략적으로 자기는 만점을 받기보다는 나머지 문제를 검산했습니다. 그런 애들도 사실 여기 존재해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만점을 받고 싶다. 난 다 맞아야 된다. 그런 애들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만점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 등급 친구들은 첫 번째, 수학을 너무너무 즐기시면 돼. 수학을 좋아하는 정도는 안 돼. 수학을 즐겨야 돼. 나는 너무 재밌다, 이렇게 가야 돼. 죄송합니다. 가오로 올라올 수 있는 등급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수학을 즐겨야 돼. 그럼 즐긴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철저하게 내가 어디가 안 되더라. 난 시간 관리가 안 되더라. 난 실수가 자꾸 있더라. 뭐 이런 거를 충분히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요즘에 변별을 주기 위해서 30번, 22번이 아니고 9번이나 10번에다가 맞아. 넣어놓는 그런 것 같아요. 앞에다 배치해버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나 이거 멘탈인데. 여기에서 약간 시간을 쓰거나 흔들린단 말이야, 멘탈이.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빨리 과감하게 점프하고 그렇죠. 뒤에 거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야 되거든요. 운용이 가장 중요한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순서대로 풀지 말고 만점 받고 싶으면 무조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장애물을 가장 뭐냐면 이 친구들이 걸림돌을 가장 디딤돌로 생각해야 되는 등급이 1등급이에요. 그렇습니다. 운용의 묘가피. 진짜 이 방송은 정말 꼭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유튜브 참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수학 관련 유튜브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맨날 하는 얘기 틀에 박힌 얘기야. 근데 저희는 솔직히 리얼이자 이거 멘탈부터 해서 그렇다고 비전문 수학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 있고 전공자가 이렇게 수학을 얘기하면서 수학적인 부분과 멘탈적인 부분과 입시적인 부분 다 접목시켜서 얘기하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진짜 저희 이 방송 요 방송은 정말 대한민국의 진짜 수험생들은 다 진짜 이거 확산시켜서 꼭 이 방송 듣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1등급 결국 이게 복합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등급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본인의 약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약점이 있다고 극복이 안 된다고 해서 만점이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운용의 묘를 말이에요. 운용의 묘. 2등급이에요. 순서를 바꾸고
예. 필요하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좀 더 쓰고 예. 이런 게 가장 1등급이 그러고 보니까 그 수능 만점자애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런 어떠한 그런 냉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예, 냉철함이 굉장히 있었고 차분했었고 예. 본인이 이렇게 막 들떠 있고 막 업다운이 되지 않고 굉장히 좀 일괄적으로 쫙 그런 본인의 어떤 패턴을 끌고 가는 그런 성향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1등급이 가장 마라톤으로 치면 예. 운용을 어디서 힘을 줘야 될지, 그렇죠. 어디서 이를테면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지를 제일 능숙하게 아는 등급이 아유. 아까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네. 1등급은 나의 약점을 알아라. 그 약점을 극복하려고 애들은 네. 하니까 냉철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 아까 레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등급이 될 수밖에 없는 애들은 한 문제가 나오면 거기다가 막 너무 집중하는데 지금 엠프로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뛰어넘고 다시 거꾸로 와라. 근데 진짜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문제 배치를.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말한 뭐 킬러 문화, 뭐 21번, 29번, 뭐 30번 막 이런 거 나왔는데 이 배치를 좀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는 이건 또 그러니까 멘탈이야 이거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9번에서 멘탈이 나간다니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주변에 그냥 이웃집 애들한테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애들이 그냥 1년을 또 어떻게 보면 고생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네. 수험생들 멘탈 정말 중요하죠. 이제 다음 4편 방송 하실 때 국어가 1교시잖아요. 수능이. 맞아요. 1교시예요. 거기서부터 나가는 거기서부터 나가면은 네. 힘들어져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또 방송 이제 수학 등급별 이제 육모 이후에 육모 이후에 이제 가채점 나와갖고 등급별이 이제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또 실망하지 말고 너무 또 자만하지 말고 구모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등급별로 어떻게 성적을 또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또 팁을 우리 또 엠플러스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방송은 정말 만천하에 다 알다. 너무 좋은 방송 같아요. 네. 그죠, PD님? PD님도 그러고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주 방송은 이제 국어로 다시 돌아가서요. 국어에 대한 마지막 또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이거 해야 돼. 다음 주에 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 했습니다. 제발.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